김제에 이어 전주에서도 처음으로 메르스 양성 환자가 나왔습니다. 두 차례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세 번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의 메르스 환자는 두 차례 음성 판정 뒤 나흘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난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공연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예술계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르스 환자가 나온 김제에서는 시민들이 바깥 출입을 끊으면서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전주 경륜장을 매각 이전하는 등 활용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지역 경제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르스와 관련된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창과 김제에 이어 전주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60대인 이 남성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세 번째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서울 삼성병원을 거친 3차 감염자로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의 첫 메르스 확정 환자는 63살의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부인의 병 치료를 위해 서울 삼성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오한과 발열이 생겨 다음 날인 31일 전주 예수병원을 찾았습니다. 김 씨가 서울 삼성병원의 6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곧바로 1차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일에 실시된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근육통과 기침, 설사 증세로 다시 조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와 오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월 10일 오늘 새벽 3시에 검체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메르스 검사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는 김 씨를 음압병실을 갖춘 군산의료원으로 보내 격리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씨와 접촉한 92명에 대해 자가 격리를 통보했습니다. 자가 격리된 92명 가운데 의료진 17명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 15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 남성이 서울 삼성병원을 거친 3차 감염자로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은 아니더라도 순창과 김제에 이어 전주에서도 메르스 확진 판정자가 나와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처럼 두 차례 음성 뒤에 양성 판정을 받은 건 흔치 않은 일이지만 개인적인 면역 체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차 음성 판정 뒤 능동감시로 분류돼 김 씨가 나흘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김 씨가 접촉한 병원과 사람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확진자인 김 씨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세 번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는 경기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며 개인적인 면역 체계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1차, 2차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3차에서 양성이 나온 사례는 전북이 최초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이미 지금 보고가 됐었고 개인의 면역 체계와 위생 상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이를 보이고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증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감염 여부입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일 음성 판정 뒤 김 씨의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자유롭게 외부 출입이 가능한 능동 감시자로 바꿨습니다. 보건당국은 정부 지침을 어긴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정부 지침이 또 바뀌어 김 씨는 지난 7일 다시 자가격리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능동 감시자로 분류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자유롭게 외부를 오가며 전주의 한 병원과 3명의 시민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추가로 만난 사람들이 감염된다면 첫 지역사회 감염으로 분류됩니다. 전라북도는 김 씨가 능동감시 나흘 동안의 오간 동선을 파악한 뒤 자가격리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은
새로운 접촉자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접촉자는 새로운 접촉자까지도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음성 판정 뒤 양성 환자로 바뀌는 흔치 않은 사례 때문에 김 씨가 추가로 접촉한 병원과 사람들을 찾아내 자가격리하는 조치가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메르스의 여파로 지역 예술계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애써 준비한 공연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 준비로 분주해야 할 무대가 텅 비었습니다. 일주일에 5차례씩 열리던 전북 브랜드 공연 뮤지컬 춘향은 오는 21일까지 공연을 쉬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상설 공연인 아리울 스토리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던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상설 공연도 중단됐습니다.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옥마을 상설 공연인 마당 창극, 차나 맹인이 눈을 뜬다는 6월 공연을 전면 취소하고 다음 달부터 공연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마당 창극의 특성상 관객과 출연진들이 함께 호흡하고 추임새를 나누는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관객과 출연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수년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전주 단오제 행사와 전국 시조 경창대회 등 주요 문화 행사는 아예 취소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전북의 문화예술 행사는 지금까지 66개에 이릅니다. 집계가 어려운 민간단체 공연까지 포함하면 100여 개가 넘습니다. 공연이 취소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문화예술계는 고사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작비는커녕 출연료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연진이라든지 스태프진들에게 대해서 지급해야 될 어떤 인건비라든지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연계에서는 큰 고민이죠. 지난해 세월의 여파로 홍역을 치른 지역문화계가 올해는 메르스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300명의 시민이 격리된 김제에서는 시민들의 바깥 출입이 뚝 끊겼습니다. 식당, 목욕탕, 택시 등 영세 상인들의 매출이 크게 떨어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의 중심지인 요촌동의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나온 지난 8일 이후 유동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 하루 종일 한산합니다. 일부 상점들은 서둘러 문을 닫습니다. 저희가 10시에 고모다 닫거든요. 8시, 5시 저희고 심각해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목욕탕들은 요금까지 깎아주고 있지만 찾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평소보다는 3분의 1도 안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세일하면 많이 와야 되잖아 지금. 근데도 안 오잖아. 그래서 이게 메르스가 끝나야 안 되지. 관공서 주변의 식당가도 예약을 줄줄이 취소해 주차장이 텅 비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왜 식당가에 사람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 점심때 이 사람이 좀 나와야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텅텅 비어서 이거 어지럽고요. 예약도 취소가 다 되네. 김제 버스터미널의 이용객이 평소 절반 이하로 줄었고 택시 손님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14,000원 벌었어요. 하루 종일 하셔가지고? 네.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대미. 오늘은 1명. 주민 300여 명이 격리되면서 메르스 공포가 커진 김제 주민들이 활동을 크게 줄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부 학교가 휴업을 중단하면서 메르스로 인한 휴업 학교의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 김제 65개 학교를 비롯해 전주와 순창 등 8개 시군에서 110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휴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휴업 학교 수는 어제보다 8곳이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에서 세 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해 휴업 학교 수는 내일부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창 농민들을 돕기 위해 농특산물 사주기 운동이 펼쳐집니다. 전라북도는 순창 농민들을 돕기 위해 직원 1,700여 명이 참여해 순창의 오디와 복분자, 매실 등 농특산물 6톤가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순창 농특산물 사주기 운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습니다.
전주 경륜장이 지은 지 20년이 넘어 낡아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활용도를 높이는데 소극적입니다. 매각을 포함해 활용 방안을 찾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대 옆에 자리한 사이클 전용 경기장인 경륜장입니다. 지은 지 25년이 가까워지면서 곳곳이 낡았습니다. 2,500석의 관람석은 안전 문제로 폐쇄됐습니다. 관람석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그 개방을 못 해드리고요. 경륜장에서 열리는 대회는 1년에 한 차례뿐입니다. 시설이 낡아 공인대회 개최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전북의 서너 개 사이클팀이 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장 구조상 일반 시민의 이용은 거의 불가능해 해마다 수천만 원의 적자가 납니다. 전주시는 수십억 원의 개보수 비용 탓에 활용 방안 고민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륜장 위치가 전주 서부권의 중심지로 바뀐 점에 주목해 매각 이전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다목적 체육시설로 경륜장을 건립할 것을 제안을 하고요.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그 경륜장 부지를 경제성과 그 공공성이 담보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방안도. 전주시는 지난 199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41억 원을 들여 경륜장을 만들었고 2003년 전국체전을 위해 13억 원을 들여 한 차례 보수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애양운동본부가 국토교통부의 익산 국토관리청 분할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 애양운동본부는 성명에서 호남을 총괄하는 기관의 90% 가까이가 광주 전남에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익산 국토관리청까지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나누려 한다며 비판하고 오히려 광주 전남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에 나눠 재배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노조는 기획재정부 방안대로 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4곳과 지사 41곳을 통폐합하면 공공성이 훼손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며 효율성만 강조하는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은 앞서 정부의 국토정보공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북본부가 폐지될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반대했습니다. 임실의 한 농촌마을이 건설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호 기자입니다. 임실군 청옥면의 한 임야입니다. 임실의 한 환경업체는 이곳에 하루 600톤가량을 처리하는 건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폐아스콘과 콘크리트 같은 건설 폐기물로 재활용 골재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주민들은 마을과 가까운 이곳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옥면에 들어오는 그 관문이고, 그래서 그 폐기물이 만약에 시설이 된다면 그 비산먼지로 인해서 주민에게 그 큰 그 피해의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토마토와 애호박 같은 친환경 시설 원예 농가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또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청정 원예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 많은 손실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업체는 파쇄 작업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주민들이 걱정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파쇄기 그 자체를 유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공장을 신축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아주 신축을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체는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할 계획이어서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AI가 발병하면서 전북에 내려진 가금류 이동 제한 조치가 7개월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30일 정읍에서 AI가 발병한 뒤 더 이상 AI가 발병하지 않아
지난해 11월부터 유지해오던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지만 전남에서 AI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 농가 소득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킨 중국의 태양광 기업이 입장을 바꿔 제조 시설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중국 태양광 기업 CNPV사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과 셀 제조 시설을 짓기로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CNPV사는 지난해 5,8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며 새만금 개발청과 협약했지만 전라북도는 제조 시설이 아닌 발전 시설은 고용 효과가 적고 새만금 개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CNPV사의 투자를 반대했습니다. 전북대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이 실시한 2015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 11위, 아시아 74위에 올랐습니다. 전북대는 국내 최고 수준에 있는 연구 경쟁력과 국제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아시아 대학평가를 시작한 이후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전북대는 최근 발표된 세계 상위 1% 논문 비율에서도 국내 종합대학 6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조합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전북 모 축협조합장 당선자 59살 장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조합의 전 감사였던 59살 이모 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줘서 고맙다며 230만 원을 주고 조합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30여 명의 집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관련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아동복지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산촌유학센터 생활지도사 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달 11일 정읍에 있는 산촌유학센터에서 어린이들이 기르던 햄스터가 자신의 발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되자 어린이들이 보는 앞에서 햄스터를 물어 죽인 뒤 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정읍이 33.6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기온이 떨어져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전주와 순창이 26도, 장수와 진안은 25도에 머무는 등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부터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